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5일이네요.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없는 관계로 우리 시장이 오늘은 조금 왜곡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다가 일단 시장 움직임 자체는 오늘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어제 이제 흐름을 잡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요 거래량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요 다음 캔들을 보게 되면은 음봉이었어요. 그렇죠? 캔들 길이를 보면은 이 캔들하고 이 캔들하고 지금 비교를 잠시 해봤을 때 캔들 길이는 여기가 지금 음봉이 좀 짧죠. 근데 아래쪽에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이 좀 더 많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터졌던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래가 작은 수준은 일단 아니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약에 보여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 터졌던 봉이 저가가 깨지면 그날은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어제 얘기를 할 때 요거 이제 조정 받으면 이제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0.5% 정도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많이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죠. 내일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장이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하는 과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흐름을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깨졌냐라고 해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흐름이 깨졌잖아요. 흐름이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상승폭 대비해서 50% 지점 언저리에서 이렇게 상승폭 대비 50% 지점 언저리에서 이제 반등이 성공을 하면 흐름 자체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내일 뭐 시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합시다. 여기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이런 식의 지금 흐름 자체가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등할 때 이거 넘어서야 돼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반등할 때 일단은 좀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만은 조정 자체가 단발로 끝이 날지 단발로 끝나지 않을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할 미국 시장이 조정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574포인트 이제는 상승폭 대비해서 이번에 50% 지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일단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오늘 조정을 주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옳은 거 뭐 있다고 조정을 주니?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종목은 오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르고 빠지고.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빠졌다라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오르고 조금 빠지다가 또 이렇게 오르면은 요 빠지는 부분 자체가 크게 무리가 없죠. 어차피 상방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 만약에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 자체가 약하고 다시금 또 이렇게 빠지면 이건 또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한다 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빠졌다, 시장이 빠졌다라고 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드릴 때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는 상승했던 부분 자체가 사실은 상승했는 거에 50% 정도만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 어찌되었든 지금에서 거래소 시장은 2575포인트를 굉장히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고, 2575포인트가 깨지지 않고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 전고점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강세로 계속 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탈이 되면은 2540까지 받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보다는 오늘 코스닥이 좀 강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테슬라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테슬라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격이나 했던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테슬라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저번에 이제 모델 3 관련돼서 얘기가 하나가 나왔어요. 테슬라 모델 3가 한 11% 정도 가격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델 Y가 한 20% 정도 가격 인하를 시켰죠.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3 가격이 거의 이제 IRA의 이제 지원금까지 받는 그 부분이 되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가격이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기차가 원래 좀 비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전기차가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기차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하면 기아 자동차 좀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가성비로 따져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견적 내기 딱 들어가서 견적을 뭘 낼 거냐? 승용차 중에서 K8 정도 이제 한번 내보고요. 지금 보면은 K8 이제 3.5 가솔린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좋은 걸로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최고 좋은 걸로 프리티늄으로 컬러 선택. 뭐 혼자 하나요? 예,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는데 선택 옵션은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선택을 모든 옵션을 다 선택을 하고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4,500만 정도 나오네요. 보여드릴게요. 4,500만 정도 이렇게. 이게 이제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으로 4,500만 정도 일단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안 켰나요? 네,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죠. 지금 보면 4,700만 정도 되죠, 차량 가격이. 근데 우리 가볍게 그냥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델 3 정도를 해서 볼까요? 모델 3 테슬라 들어가서 테슬라 모델 3 차량 구매 중이구나. 예, 구매 중은 아니고요. 모델 3를 봐서 주문하기를 확 눌러보면은 얼마 정도로 나오냐 하면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여기 가격을 보면 6천만 정도 하거든요. 그냥 옵션,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한 옵션 필요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아니고 일반형이 지금 풀옵션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그냥 지금 6천만 정도 하죠. 그렇죠? 6천만 정도 하고, 6천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뭘 사용을 해야 되냐 하면 풀셀프 드라이빙 구현 이런 거 좀 해줘야 되잖아. 그쵸? 풀셀프 드라이빙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테슬라가 아니죠. 테슬라가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옵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쵸? 예, 둘이 합쳐보면 그냥 6,900만 원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 비교가 안 되죠.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전기차를 그러니까 살려 그러면 전기차 비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테슬라는 어떤 분은 바퀴가 마음에 안 들고요. 그쵸?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분들은 바퀴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 맞아요. 제가 느낄 때도 승차감은 거의 느낌이 뭐냐 하면 스파크 승차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가격 인하하고 IRA 이제 보조금 받으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인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니까 2030년까지 거의 한 2천만 대까지도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굉장히 좀 급등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근데 사실은 급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급등이 아니긴 한데, 잠깐만 생각이 났을 때가, 우리 저번에 테슬라 이거 반등할 때, 반등하면 어디에서 저항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저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못 돌파하면 의미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걸쳐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거래 많고. 내일이라도 275불 빠지면은 밑으로 한 번 더 빠집니다. 박스로 일단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테슬라가 많이 팔린다, 전기차 많이 팔린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거래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일단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이죠. 역시 900포인트 돌파하고 913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등에 있는 포인트를 보면은 913포인트를 일단 돌파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만은 여전히 얘는 지금 패턴 안에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렸다가 이게 50% 지점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돌파는 못한 그런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파하고 무조건 이전 고점까지는 가줘야 저점이 일치하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이 일치하는 소위 말해서 급등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들 쪽으로 일단 보도록 하죠. 코스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뭐 강세를 보였으니까 코스닥부터 보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오늘 상승을 많이 했어요.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더 얘기하는 거는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저점 높이고 있는 과정 자체를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긴 했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으로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목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저가잖아요. 그렇죠? 저가 안 깨면, 종가가 저가 안 깨면 홀딩. 그렇죠? 여기가 종가니까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안 깨면 그냥 홀딩.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홀딩. 여기 저가죠. 그렇죠? 그 다음날 돌파했으니까 종가가 당연히 저가를 안 깼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홀딩. 그렇죠? 그 다음에 양봉 떴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안 깨면 그냥 홀딩으로 갑니다. 그럼 보통 저가가 위에 붙어요. 이렇게. 이거 안 깨지면 홀딩. 그렇죠? 종가 오늘도 안 깼으니까 그냥 홀딩으로 그냥 몰아붙이시고, 깨지면은 뭐 일정 부분만 차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일단 나노 신소재도 일단 좀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오늘 추세에 붙었어요. 그렇죠? 오늘 저항선에 붙어서 이건 오늘은 매수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는 못하는 것 같고,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타이밍이 일단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를 때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15만원선 언저리가 저항이 되니까 그 15만원선 넘네요. 그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땐 15만 2,600원 정도가 저항이 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흐름은 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저항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뷰너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아차모 3산 뜹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보실 때 단순히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보시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밀렸단 말이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밀렸죠. 그럼 요번에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만약에 이렇게 부러지는 모습 보이면 그냥 삼선으로 부러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할 때 일단은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보세요. 이게 지금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갈 때는 이전 고점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은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애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바텍 오늘 강세인데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강원칩스 50일 신고가 언저리까지 갔어요. 이거는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늘 저가 안 깨지면 일단은 뭐 나쁘지 않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거 LEG라든지 일부 DNC 미디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의미를 잡아보자면은 종목이 뭔가 개운치 않아요. 저도 오늘은 약간 좀 봉사된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 좀 듭니다. 이거는 우리 그 회원분이 아까 질문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이런 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탑재가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가격권이 한 1,500원 선 돌파를 하면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 높아 보이니까 이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을 일단 잡아두시고 내일 1,500원 돌파하면은 공략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일단은 2차전지죠. 역시 금량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금량은 지금 이중을 쳤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중을 쳐 있는 그런 모습, 이중을 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바닥 한번 잡아주시고 반등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잡고 오늘 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저항받고 돌파했던 자리 56,200원만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오늘은 저항선에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조금 그렇긴 해요. 이게 2차전지가 많이 오르고 지금 조정받고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에코프로만 지금 흐름을 먼저 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흐름을 지금 잡아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따라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흐름이 잡히면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의상 맞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게 보이는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항공주들이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던 추세가 깨진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보이실 건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잡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추세에 잡혀 있던 부분이 깨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러면 오름폭 대비해서 이게 몇 프로 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대한항공이 굉장히 많이 밀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몇 프로 지점? 50%죠. 50%에서 지금 두 번 바닥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돌려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고요. 추세가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고 여기가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승을 하면 26,600원 정도 저항이 될 걸로 보이니까 26,600원 잘 뛰어넘으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나, 이게 1번, 이게 뭐 따져보면 이게 1번 파동이 되고요. 떨어진 게 2번 파동이 되고, 요번에 올라가는 게 잘 잡으면 3번 파동이 되겠죠. 피보나치가 아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은 1번, 2번, 3번 파동 중에서 최고 긴 거는 3번 파동, 그렇죠? 3번 파동은 일반적으로 1번 파동이 1.618배 정도 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다시금 치고 올라갑니다. 이건 좋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누리다가 바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죠. 내일 얘는 어디에서 움직이면 괜찮은 걸로 보시면 되냐면 윗꼬리에 이렇게 쳤잖아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1,500원 위에서만 움직이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박스가 보이긴 해요.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근데 박스가 이렇게 보이죠. 위쪽으로 룸 자체가 아직도 많습니다. 16만 9천 원 언저리까지 룸이 만들어져 있고 위로 한 4만 원 정도 룸이기 때문에 4만 원이면 한 30%더 되죠. 그렇죠? 이번에 조선주가 대부분 쉬어가다가 지금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20-30% 정도 룸을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미국장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그죠? 코스닥도 사실은 2차전지가 아니면 오늘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일 이제 시장이 좀 중심 잡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거를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가지고 우리 주광파 가족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기를 오늘 저녁에 한번 물 떠놓고라도 기도를 한번 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계속 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일단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